주민자치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하는 것들을 소개하기 위한 얘기들을 조금 다시 나눌게요.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살기 좋게 바뀌고 있어요. 점점 살기 좋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살기가 더 힘들어요. 이전보다 먹고 사는 것도 풍요로워졌고 이동하는 것도 편안해졌고 지금 손빨래 하시는 분 없으시죠? 손빨래 하시는 분 없어요. 다 세탁기가 해줘요. 네? 옛날에는 차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차가 집에 한 대 이상씩 다 있어요. 근데 옛날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네, 그렇죠. 기대치가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60년대, 70년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울부짖은 게 있어요. 경쟁. 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발전을 했어요, 사실은.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1등 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애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 그 욕심이거든요.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애가 1등 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든 자기 애가 밑에서 1등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근데 앞에서 1등 하는 게 힘들까요? 뒤에서 1등 하는 게 힘들까요? 네?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맞습니다. 둘 다 힘든데 뒤에서 1등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앞에서 1등 하는 거는 내가 앞에 있는 몇 사람만 제끼면 돼요, 사실은. 2등에서 예를 들어서 한 5, 6등까지만 제끼면 되는데 뒤에서 1등 하는 애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거꾸로 뒤에서 1등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3년 내내 그 자리를 고수했다. 무지무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부모는 우리 애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반에서 꼴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꼴등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근데 우리 애가 1등을 하면 누군가를 제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더 가지려면 누군가가 조금 덜 가져야 돼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더를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주변을 둘러봐야지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둘러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내가 산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동네에 내가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농촌은 조금 덜하죠?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농촌에서도 고독사들이 일어나요. 농촌에서도. 여러분들 동네에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곳곳에 사실은 좀 안 보이시면은 고독사 하신 분들이 마구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거보다 지금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더 많이 바뀌는 세상이 될 건데 그 세상을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라는 거, 핸드폰 말고요. 스마트폰이라는 이게 좀 찍고 계시는 거. 저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카폰이라고 하면 이따시만은 붉은 거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엄청나게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주민자치 얘기를 하면서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은 이 지역의 일들을,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만드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주민자치예요. 간단하게. 근데 항상 지역에 대한 문제들 행정에서 해줬어요. 행정에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행정에 가서 부탁을 하든 때를 쓰든 뭐 그렇게 하면은 조금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직접 행하는 그것이 주민자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건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 강의부터 구체적인 얘기들을 쫙 다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골격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부는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권한들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도요. 그리고 민간 지역에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3년부터. 법률적으로는 그보다 먼저인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이 일어난 게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지부지 하다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동을 걸었고 2022년까지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다 바꿉니다.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와 의성군 거기 두 군데서만 지금 2018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경주시는 아직까지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지금 2020년도에 3년차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돌입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행정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고요. 이거는 지난 8월 4일날 경주 포커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민자치회 도입 시기상조냐 하고 퀘스천 마크를 딱 달았어요. 이거 경주 포커스 경주에 있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달아놨어요. 풀뿌리 자치 강화 차원에서 도입이 절실한데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시기상조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기사화를 했습니다. 기사화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해가지고 2019년도 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16개 시군에 86개 시군구에 40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울산도 작년에 중구의 태화동, 올해 중구 병영 2동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역사회의 문제,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이 일부 지역에서는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 변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울산에 농소 3동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갔었어요. 교육을 갔었는데 2번 교육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거 다른 주민자치회 교육하고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담당하는 행정의 주무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누가 바꾸기로 결정했냐고.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에다가 이거 우리 진행할 테니까 우리 교육도 시키고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죠? 주민자치위원이시죠? 네? 네, 어떻게 선정되셨죠? 내가 하고 싶어. 네. 잘 지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정원이 다 안 차 있어요. 다 안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하면은 사실은 웬만하면 다 돼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주민자치 총괄하는 과장이 하는 소리예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행태는 주민자치위원들 대체로 동장님이 다 뽑아요. 동장님들이 뽑아요. 어떻게 뽑냐? 30% 정도는 동장님이 편한 사람, 동장님하고 의견이 잘 통하는 사람 한 30%. 그리고 한 30%는 동네에서 기름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30%는 동네에서 시끄러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회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좀 논할 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도입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스스로 예산을 쓰는 거 이상을 뛰어넘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읍면동장 투표해가지고 뽑아요. 읍면동장을 행정에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해버려요. 공개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 동장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뽑아요. 그것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자치분권을 시작한 논산, 충남 논산에서 동장님 모시는 거 했고요. 안개, 경북의 안개에서도 작년에 연장을 공개 모집했어요.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을 동장으로, 연장으로 뽑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겠다.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덕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있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그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하는 거 말고는 봉사활동 좀 하시고, 네? 이렇게 수해놨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참여하고 뭐 보내주고 성금 걷고 이런 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거 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해야 된다. 주민자치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동네만큼은 우리 손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게 주민자치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당진시 주민자치 활동이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당진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예요. 당진시는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진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 만든 게 행안부에서 모델을 기본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형이 나왔어요. 서울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소리냐? 전라도 광주에선 우리는 서울하고 달라. 우린 광주 모델 만들 거야. 그랬더니 충남 당진시에서는 우리가 당진형 주민자치를 할 거야. 당진형 주민자치를 할 거야. 그래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자치고 뭐가 필요 없다 이거.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7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막 지원을 하고 움직이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당진시에. 그래서 당진시 주민자치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주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진시도 전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올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5월달에 기사예요. 5월달에. 자, 서울입니다. 서울도 서울 선거구 2021년부터 주민자치 계획을 전부 주민자치로 하겠다라고 계획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그리고 행정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다 하게끔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충청도 청양군입니다. 여기서 또 면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격상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격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법적인 권리가.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됐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27조, 28조, 29조 여기 딱 돼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준다. 주민자치회는 어떤 권한을 갖는다.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다가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격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충남 보령 주민자치위원 첫 번째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7월까지 2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밀양, 거제 전부 자치분권 시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가까이는 울산 태화동 작년에 2019년도에 시범동을 시작을 했어요. 시범동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사업을 위해서 첫 주민총회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리 있는 프로세스인데, 무리가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고지금 해냈습니다. 주민총회까지.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중구에, 우리 태화동에 필요한 사업은 이거야. 라고 정했어요, 주민들이 정했어요. 주민총회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뭐냐 하면, 알콩달콩 정원 만들기, 국가정원 이거 지정받았거든요, 울산이, 태화동 쪽에. 거기에 대한 분과, 활성화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네도 정원 만들겠어. 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마을개선 분과에서는 유공로라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청춘 정원을 만들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울산 태화동도 나이 먹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네의 젊은 친구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청춘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두 번째 사업.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마을도 만들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오는 동네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8개 사업을 2020년도에 하겠다라고 2019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미진한 것들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치는 주민자치가 됐든 마을자치가 됐든 지역자치가 됐든 자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 삶을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자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2019년도 작년도 10월 달에 KBS에서 기획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자치는 미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쭉 6가지 큰 테마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첫 번째가 지역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거야. 주민참여 예산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되는데 어떻게 지방을 살려야 될 것이냐. 보덕동 인구 얼마인지 아시죠? 보덕동 인구. 네?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시죠? 이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보덕동 인구요. 네? 아마 1800 몇십 명이에요. 보덕동에. 근데 7개 법정동이 합쳐가지고 보덕동이라는 행정동이 됐죠. 7개 법정동이에요. 땅덩어리 되게 넓어요. 되게 넓은데 보덕동 주민은 1870명이 안 될 거예요. 1870명이죠. 조금씩 달라지겠는데 네? 달라져요. 그런데 동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서라벌 초등학교 있죠? 유일한 학교요. 보덕동에 있는 유일한 학교예요. 유치원 말고 유일한 학교. 되게 조그맣거든요. 학교. 곧 없어질 것 같았는데 안 없어지고 잘 버티고 있다고 그러죠. 잘 버티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학생 수가 조금씩 는데요. 네? 왜 늘까요? 왜? 인구는 1800명밖에 안 되는데 학생 수는 왜 늘까요? 거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네? 왜? 도시에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시내에서 경쟁에 시달리는 그렇게 애를 키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조금 풀어놓고 선생님하고 좀 더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오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모들도.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 이제는 스스로 변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자치가 잘 되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장이든 동장이든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스스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는 준비가 돼 있어. 각자 준비가 돼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동네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각자 다른 얘기를 하니까 행정에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이걸 다 못 들어줘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럼 어때요? 자기는 우선순위를 여기다 둬가지고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들은 훌륭한 시의원이야, 훌륭한 도의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시의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내가 예산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디다 쓰시면 좋겠습니까? 거꾸로 물어봐요. 경주시의 주민참여 예산이 작년에 10억 있었어요.
10억. 응? 근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에서, 우리 면에서 주민 참여, 주민 사업을 이걸 할 거예요. 라고 내놓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내놓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홍보가 안 돼요. 예?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작업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 그렇죠. 10억이 있었는데 11월 달까지 아무도 이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거 듣고 웃고 잊어버리세요. 그럼 행정에서는 그 10억을 어떻게 하죠? 만납시. 아니 행정이 쥐고 있는데요. 네. 2월을 시켜야 되냐? 2월 시키면 예산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쓰는데 줘버리겠지. 그렇죠.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쪼개줘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이건 내가 가져온 예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생생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행정이 잘못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잘못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권리에는 책임이 같이 따르는 것 같지만 내 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우리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를 편안한 지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치는 미래지 내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서단법인 주민자치연합회 총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고 청안기에 주민자치 전문가이사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울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광주에서 오실 겁니다. 각 지역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석을 좀 끼고, 이 주민자치 발표는, 여기 써있는 주민자치 발표에는 아마 올해 못할 겁니다. 주민들 모여가지고, 이전에 했던, 매 해마다 했던 주민자치 발표에는 아마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도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추석까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네 군데 어떤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민자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시면 그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은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근데 여러분들 아까 앞에 타임에 자기소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좀 부끄러움을 하시거나 좀 수줍음을 타셔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들을 자꾸 얘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든 마을 공동체를 만들든 마을에서 마을기업을 만들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똑같은 소리가 나왔다면은 그거는 금방 망합니다. 그거는 똑같은 소리가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 금방 망해요. 뭔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다른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싸우고 부닥치고 이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협의가 돼야지 돼요. 협의가 돼야지. 우리가 자치를 한다는 자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과의 협치예요. 우리 스스로 자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하고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기 전 단계까지는 여러분들끼리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부닥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시간상으로는 한 2달 좀 넘게 됐지만 굉장히 빡빡하게 짜져 있어요. 빡빡하게 짜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빠지시지 않고 같이 이 강의를 계속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올해 뭘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아니면 후내년에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얘기 나누실 수 있고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실 거라고 분들한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즉 제가 떠들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떠들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을 탓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남을 탓하는 거는. 근데 내가 뭘 할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거 하고 싶으면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움직이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진짜 내가 생각하게 만들어져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참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는 게 이번 교육 과정의 하나의